다 오셨나요? 그럼 이제 교재를 좀 볼까요? 지난 시간에 지난 시간에 이제 25페이지까지 했는데 오늘 이제 26페이지 볼게요. 지금 우리가 수립 절차까지 이렇게 본 건데 26페이지 도시군 기본 계획부터 이제 좀 이제 정리할 거 정리하고요. 안 보실 건 안 보셔도 됩니다. 26페이지 처음부터 한번 볼게요. 저기 책 집에서 잘 안 보게 되시죠? 네, 사실은 이거 봐도 잘 안 들어와요. 네, 네. 그래서 저기 여러분들이 또 받으시는 이 서브노트 중심으로 공부를 하세요. 그것만 외우시면 그게 총 45페이지거든요. 근데 그것만 외우셔도 60점 맞으세요. 그러니까 그거 중심으로 보시면 돼요. 26페이지 이제 상단부터 도시군 기본계획부터 볼게요. 자, 도시군 기본계획이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해서 자, 밑에 줄, 두 번째 줄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군 관리계획의 수립이 되는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지난 시간에 아주 많이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 이제 한 번만 더 설명을 해보면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게 있었고요. 그러니까 국계법에서 말하는 계획이 총 3가지인 거죠. 첫 번째 말하는 게 이제 광역도시계획이었어요. 이거는 어떤 계획이었어요? 2개의 도시를 묶는 계획이었죠. 근데 광역도시계획이 있었고 그 옆에 이제 그것보다 작은 거죠. 도시군 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었고 그 아래에 자, 도시군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이 수립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요거였고요. 요거 2가지를 묶어서 우리가 공통점이 있다 그랬죠. 어떤 게 공통점이 있어요? 자, 기본하고 관리만 차이가 있잖아요. 도시군 계획, 도시군 계획이라 그랬죠. 그래서 2가지를 묶어서 우리가 이름을 도시군 계획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오전에 배운 건 뭐였냐면,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배운 건 뭐였냐면, 2가지는 5년마다 타당성 검토가 있다. 그걸 배웠어요. 그래서 5년마다 일종의 계획이 타당한지 불합리한지를 검토하는 타당성 검토 기간이 있다고 했고요. 광역도시계획 같은 경우는 타당성 검토는 없다 그랬어요. 요거는 뭐였죠? 2개의 도시 간을 이렇게 묶는 계획, 땅콩으로 묶는 계획을 광역도시계획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2개의 도시라고 하는 건 뭐였어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 이렇게 2가지를 묶는 거였죠. 그런데 도시군 기본계획은 특별시 자체의 계획, 광역시 자체의 계획에서 특광, 특특, 시, 군의 자체의 계획이 도시군 기본계획이었어요. 그리고 도시군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이 수립되다 보니까 도시군 관리계획도 뭐예요? 특별시 자체, 광역시 자체, 특별자치시 자체, 특별자치도 자체, 시 자체, 군 자체의 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이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도시군 기본계획하고 도시군 관리계획은 각 도시 자체의 계획인 것 뿐이에요. 그러면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의 차이는 뭐냐? 자, 지난 시간에 했었죠. 도시군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이 수립이 되니까 얘는 상위 계획인 도시군 기본계획에 부합해야 된다라는 게 오늘 기출문제였고요. 자, 도시군 기본계획은 그래서 종합적인 계획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봤어요. 종합적이다. 그리고 장기 발전 방향을 뜻한다라고 했어요. 장기 발전 방향. 이 도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는 장기 발전 방향, 장기 발전 플랜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게 도시군 기본 계획이었죠. 그래서 얘는 특징이 장기 발전 방향을 계획하는 계획이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은 뭐예요? 도시군 기본 계획을 바탕으로 수립되다 보니까 오전에 했던 거예요. 얘는 종합적이지만 얘는 부분적이다.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수립됐다. 필요할 때마다 수립되니까 어때요? 구체성을 띈다라고 했었죠. 구체성을 띠니까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은 국민에게 직접적인 효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계획이었다라고 했어요. 하지만 도시군 기본 계획 같은 경우에는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서 종합적 계획이기 때문에 국민에게 있어서 효력을 행사할 수 없는 계획이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도시군 기본 계획과 광역도시 계획을 합쳐서 비구속적 행정 계획이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얘하고 얘는 비구속적 행정 계획이기 때문에 국민이 어떤 피해를 본 게 없죠. 따라서 국가를 상대로 해서 행정 소송이나 행정 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행정을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은 두 개가 합쳐서 뭐예요? 행정쟁송.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없다 했습니다. 그러나 도시군 관리계획 같은 경우에는 부분적이고 필요할 때마다 국가에서 제정하는 행정계획이기 때문에 구체성을 띠는 것이고요. 구체성을 띠기 때문에 당연히 이 계획으로 인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국민이 있다면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른 표현으로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위에 얘네 둘은 이렇게 두 가지는 뭐예요? 도시군 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은 비구속적 행정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은 구속적 행정계획 이렇게 봤었죠. 자, 얘도 장기, 얘도 장기예요. 그래서 장기라는 말 때문에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거니까 국민에게 직접적인 효력이 없다 이렇게 해석을 했던 거예요. 첫 번째 줄이 그거예요. 다시. 자, 도시군 기본계획이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구역, 관할구역에 대해서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그래서 종합계획은 지금 본 거고요. 그리고 장기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다 라는 말이 나오는 거고요. 밑에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에 지침이 된다. 그러니까 도시군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의 하나의 지침 방향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밑에 내용이 있죠. 지워버리세요. 안 보셔도 되고요. 밑에 법적 성격 갑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의 법적 성격인 거예요. 도시군 기본계획의 법적 성격이요. 자, 도시군 기본계획이죠. 1번 보니까 도시군 기본계획은 일반 사회를 구속하지 못하고, 이 말이 뭐예요? 비구속적 행정계획. 그렇죠? 그리고 행정적 내부만을 구속하는 비구속적 계획으로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지금 봤던 거고요. 도시군 기본계획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도시군 기본계획. 그러니까 이게 어느 계획인지를 공부하다가 보면은 이렇게 정신줄 놓으시면 안 돼요. 아, 이거 도시군 기본계획이다. 이렇게 보고 가셔야 돼요. 두 번째, 도시군 기본계획은, 자, 토지 이용에 관한 장기 발전 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광역도시계획과 달리 종합계획이다. 자, 지금 종합적이라는 얘기를 했었죠?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에 선행돼서 세우는 계획인데,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지침이 되는 계획이 도시군 기본계획이고, 그리고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적인 계획이다. 종합적인 계획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2번. 그래서 1, 2번은 뭐 읽어보시면 되고요. 27페이지 갈게요. 자, 수립권자와 대상지역.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도시군 기본계획입니다. 수립권자 볼게요. 우리 아까 했었죠? 도시군 기본계획 이거예요, 이거.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권자 누구였어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그래서 각 도시 자체의 우두머리가 수립할 수 있다. 왜냐면 각 도시 안에 도시적 플랜을 세우는 계획이기 때문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권자가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보다가 책 보면 이거 뭐지? 막 이래요. 근데 이제 결국은 외우실 건데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조금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한두 번 써보시고 또 까먹었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6월달까지 계속 그렇게 그냥 그 상태 유지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거 뭐 우리가 무슨 천재를 뽑는 시험도 아니고 암기왕을 뽑는 시험도 아니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자, 그리고 밑에 두 번 볼게요. 2번, 대상지역은 어디냐? 관할구역에 대해서. 이 관할구역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특별시 자체, 광역시 자체, 특별자치 자체, 특별자치도 자체, 시 자체, 군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6개의 그 시, 군. 자, 요걸 말하는 겁니다. 자, 밑에요. 수립지역에 예외가 있죠. 아까 요거 봤었네. 그렇죠? 수립대상 예외지역. 뭐에 대한 예외지역이냐?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한 예외라는 거예요.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역. 그래서 수립 대상이 예외 지역이에요. 이 수립 대상 예외 지역은 광역도시계획에 없어요. 도시군 관리계획에 없어요. 그렇죠? 여기에만 나오는 거예요. 자, 거기 보면 1번에 자, 뭐 수도권 정비계획에 의한 이거 필요 없고요. 자,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두 번째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시 또는 군으로서 인구 10만 명 이하의 시군이다. 가능한 한 아주 줄여서 암기하세요.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고 인구 10만 명 이하의 시 또는 군에 대해서는 지금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아니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요건 세 가지였잖아요.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고 인구 10만 명 이하의 시 또는 군에 대해서 도시군 기본계획, 죄송해요.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됐습니다. 근데 아니할 수 있다니까 재량이라는 거예요. 누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가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재량. 됐어요. 밑에 연계 수립은 4번에 된다. 해놓고만 넘어가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도 연계 수립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거기 1번 볼게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인접한 광역시, 특별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자, 이게 지난 시간에 예를 들었죠. 뭐였냐면, 자, 서울에 대해서 서울특별시, 지금 여기 특별시장도 당연히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울특별시가 이렇게